자, 할게. 등차 수열. 자, 우리 오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적인 성질까지 할 건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인 교재,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만 설명을 안 하고 우리는 2학년이니까요. 모의고사와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설명을 할 거니까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을 좀 잘 적어가면서 필기를 하면서 내용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할게. 일단 미리 좀 틀을 잡으면 우리 개념교재 24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2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큰 2번 한번 보면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 있잖아. 이 내용은 뺄 거야. 이 내용은 별도로 따로 할 거야. 알겠니? 따로 할 거고 밑에 3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하고 일단 우리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중앙 그리고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중앙까지 설정하는 내용하고 개념 잡아볼게. 자, 일단 얘들아 필기를 혹시 이 앞에다가 할까? 여기 원래 삼각형 넓이 공식 나중에 쓰긴 쓸 건데 요 옆에 지금 23페이지가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결과론적인 걸 할 거니까 일단 그럼 24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자. 2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백이 좀 있어. 여기에 기본 틀을 먼저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할게. 자, 일단 전체 내용은 수열. 자, 이 필기는 지금 교재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쓰자. 24페이지 하단에 적으면 된다. 일단 수열. 자, 첫 번째. 자, 수열의 뜻에 대해서. 자, 일단 우리가 교과서적인 의미 한번 해볼까? 수열. 자, 수를 뭐에 따라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어떻게 하는 거? 나열하는 거. 이게 그냥 수열이야. 기본적인 거잖아. 혹시 수열이 영어로 뭔지 아니? 나열하다. 그게 나열하다 동사는 아닌 것 같고. 시퀀스. 그게 수열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들어봐. 자, 7.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초등학교 때, 네, 그래도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영재원 시험 치러 다녀보고, 뭐, 이렇게, 심화 수학 뭐 이런 거 해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런 거잖아. 왜? 규칙성 찾기. 가지고 숫자 땅 주고 그 다음 네모칸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들어봐봐. 7, 5, 9, 7, 0, 0, 8. 자, 그 다음 뭐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 기억하고 상관 7, 5, 9, 7, 0, 0, 8. 그 다음. 뭐게? 그냥 찍어. 1. 1. 탈락. 왜요? 왜요라니, 그냥. 찍어. 뭐 찍는 것도 못하는 거야, 왜? 정답은 8. 왠지 모르겠지? 내 전화번호야. 네. 그게 뭐예요? 내 전화번호. 이러면, 영상이 박제되는 거 아닌가? 안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어떤 수를 나열을 할 거야. 근데,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맞잖아.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 알게 뭐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규칙이라는 게 뭐겠니? 누가 봐도 이런 규칙이구나.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지? 그리고 그 보편성을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야? 똑같은 같은 연산을 반복 시행해서 걸어주는 거겠지? 그래서 똑같은 값을 더해주는 게 하나 있고 똑같은 값을 곱해주는 게 하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수열 중에서 공식처럼 이름을 붙여서 배우는 하나는 등차 수열, 하나는 등비 수열인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있잖아.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애매한 패턴의 규칙성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이렇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진짜 그런 데서 감각이 생겨나는 거야. 필요한 거고. 자, 요게 일반적인 뜻이야.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렇게 한번 적어 볼게.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책 교과의 이름이 뭐야? 이 교과 과정의 이름. 그렇지. 대수잖아. 맞지, 얘들아? 대수학의 뜻이 뭔지 아니? 큰 수학. 그게 아닌데. 대신할 대자야. 그래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야.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드는 거를 다 통틀어서 대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함수 전부 다 뭐야? 문자를 가지고 나타내잖아. 미지수 x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잖아. 지수 함수, 뭐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고 방정식 풀고 부등식 식 만들고 이런 게 전부 다 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봐. 지수 로그가 나왔어. 삼각 함수가 나왔어. 근데 대수라는 이 교과 과정 안에 뜬금없이 누가 들어왔어? 수열이 들어왔네. 그럼 수열도 사실은 뭐였다? 함수였다. 수열도 함수인 거야. 대수의 일부잖아. 뭐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정의역이 뭐인? 자연수인 함수다. 자, 우리 수열은 앞으로 함수로 볼 거야. 근데 정의역이 뭐라고 얘들아? 자연수. 그래서 나중에 뭐 이미 우리가 겨울방학 때 뭐 특강도 하고 선행도 좀 해서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있잖아. 봐. 만약에 AN이 뭐 2n-1이다 이렇게 했어. 등차수열의 한 예를 든 거야. 뭐 등차수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요렇게 했어. 이게 비교 대상을 이렇게 생각해 볼래? fx가 2x-1이다. 비교 대상을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봐.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를래? 1차 함수 아니야? 그럼 얘는 뭐겠어? 똑같은 1차 함수인 거야.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x는 실수 전체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연속된 실선이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 요런 그래프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얘는 그래프 그려 안 그려?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거야. 너네 수열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렸니? 1,1, 2,3, 3,5, 5, 뭐. 그렸니? 안 그린단 말이야. 이 정의역이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 얘들아.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적 분원을 해야 되니까, 그지? 이게 이렇게. 불연속 점이다.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거는 얘들아, 불연속 점인 거야. 1, 2, 3, 땡땡땡이야. 그러니까 뭐 1.5 이런 건 없는 거야. 수열할 때는 1.5항. 해리포터 이런 것도 아니고, 맞지, 그지? 뭐 3분의 7항 이런 거 없단 말이야. 0항, 마이너스 2항 이런 거 없다고. 루트 3항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야. 불연속 점이야. 그지? 여기에서 이 정의역의 모양에 따라서 얘는 어떤 취급을 받느냐. 귀납적 풀이가 기본이 되는 거야. 자, 귀납적 풀이. 자, 귀납적 추론. 얘들아, 귀납법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니? 학교에서 배운 거. 살에 싹다 보고 맞아. 그렇지. 결론을 도출하는. 그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귀납법이잖아. 그래서 국어로 치면 우리 비문학 독서 같은 거 할 때 국어로 치면 미괄식이란 말이야. 주제문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형태가 이 귀납적 추론의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수열 단원의 제일 마지막 소단원이 뭐야? 수학적 귀납법인 거야. 수학적 귀납법에서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식이 뭐야? 점화식인 거야. 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좀 번외인데, 얘들아. 중요한 이유가 이 사고의 과정 자체를 이해해야 돼. 이 과정이 어차피 우리는 이제 개정교과 과정의 첫 세대잖아. 수능에서 선택의 개념이 없잖아.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원, 그리고 확률 통계야. 자, 얘가 확률 통계에 들어가면 똑같은 비교 대상이 나와. 그게 확률 변수가 나온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가 마찬가지 두 개로 나뉘어져. 그게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야. 마치 얘랑 비슷하지 않니? 뭔가 변수가 나왔어. 이게 변수, 얘들아, 이게 변수 아니야? 미지수 정의역 변수 아니야? 독립 변수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정의역을. 이 변수가 불연속으로 떨어진 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들이 나와. 그게 이산 확률 변수인 거야. 근데 이게 실수 전체잖아? 일반적인 1차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인 거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귀납적 풀이, 연속 확률 변수는 연역적 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 통계에서 일반화된 결론이라는 게 뭐냐? 확률 통계에서 일반화된 결론이라는 게 뭐냐? 그게 자료의 특징을 하나의 값으로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대표값의 원리. 뭐야?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이야. 대표값 기억나?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평균. 또 뭐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중앙값? 그렇지.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대표값이잖아.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을 하나의 값으로 딱 설정해 주는 거야.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잖아. 그게 일반화된 결론이야. 그럼 뭐겠니? 얘는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평균을 찾아가는 과정에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반대야. 부가일식이잖아. 연역적 추론이잖아. 평균 줄게. 분산이 얼마야? 준단 말이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세부적인 특징의 값을 한번 구해봐. 거꾸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항분포. 연속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규분포. 그래서 정규분포는 평균을 준다고 이렇게. 평균이 m이고 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n의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준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과정의 맥락이 여기부터 들어와야 돼. 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수열은 불연속 점을 가지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새로운 함수 컨셉이구나. 그래서 그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귀납적 추론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나. 그러면 이런 거야.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귀납적 추론이잖아. 사례를 보고 일반화시키는 거. 그럼 나쁘게 말하면 뭐겠어? 노가다. 그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넣어봐야 돼.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넣어봐야 되는 거야. 실제로. 알겠니?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얘들아, 아까 봐. 수를 보편적인, 누가 봐도 이런 규칙이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규칙을 가지고 나열을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얘 두 개가 뭐였다?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가면서 만들어주는 거. 하나는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주면서 만들어가는 거. 그 두 개가 하나는 등차 수열, 하나는 등비 수열. 됐지? 그럼 이제 해보자.
2번. 이제 교재 보면서 하면 돼. 자, 23페이지고요. 자, 이거 내용까지는 적어 놓자. 얘들아, 이 내용 정리는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기납적 풀이를 할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깔고 등차수를 할 때 해줄 거야. 등차수는 뭐다? 1차 함수다. 기울기가 뭐다? 공차요. 나중에 필기 해줄 거야. 알겠지? 자, 보자. 두 번째, 등차 수열인데 선생님처럼 안 써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 보면서 여기다가 덧대서 쓰면 된다. 자, 등차 수열인데 일단 뜻. 여기 동그라미 3번부터 보면 돼. 수열의 뜻, 기본적인 내용하고 일반항 이런 거는 다 얘기한 거고. 자, 뜻부터. 자, 등차 수열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렇게 가는데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규칙성? 같은 연산 반복하는데 똑같은 값을 더할게요. 똑같은 값을 더할게요. 요게 등차 수열이다. 그게 뜻이고요. 요거 얘들아 뜻 옆에 정의 옆에 요렇게 쓰면 돼. 요걸 쓰면 돼. 얘들아 너네 요걸 쓰면 돼. 정의 옆에 말로 된 정의 옆에 요거 쓰면 돼. 이게 시각적으로, 이런 모양이면 등차 수열. 같은 수를 더해가면서 만드는 게 등차 수열이구나. 이 D가 뭐겠니, 얘들아? 공차? 공차라고 이름 붙였잖아. 그 이제 선행을 해서 아는 이름 말고. 그 D가 무슨 의미겠어? 차이잖아. 디프런스야. 그래서 D를 쓰는 거야. 그럼 A는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원소를 나타낸 거야, 원래. 네. 너네 수열을 한꺼번에 쓸 때 뭐라고 표현하니? 집합 비율을 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니어한 형태의 집합인 거야. 이 집합 안에 들어오는 값들. 집합처럼 쓴 거야. 이런 거 해볼까? 이게 집합이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일렬로 안 나타나 있고 이게 배열이 나와 있네. 그럼 뭐게? 그게 행렬이야. 그게 행렬이라고. 그래서 행렬은 뭘 쓰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게 A1 이렇게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1, 1, 2, 1, 3, 1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뭐야? 성분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네. 그래서 원소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래서 집합에서는 원소가 뭐야? 엘리먼트. 그래서 포함된다 할 때 이렇게 쓰잖아. 원소예요 하는 게 엘리먼트.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이게 있었다면 한 개가 더 있어서 이게 리니어하게 1열만 있는 게 아니라 2행 1열, 3행 1열 이런 식으로 간다며. 그럼 그게 성분이 됐으니까 그게 행렬의 성분들이 됐겠지. 그래서 이렇게 1열로만. 그래서 이게 집합기호를 그냥 쓰는 거예요. 한꺼번에 쓸 때. 그래서 요게 D는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게 등차술이다. 그럼 이제 일반항 해가지고 이제 필기가 되어 있다. 그지?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내가 복사를 해서 제본도 해줬지만 혹시 그 제본 칼라니? 아니요. 흑백이지. 이게 원래 선생님 그 필기 너 보면 파일로 받았으니까 이게 컬러로 내가 원래는 다 작업을 해서 중요한 거에는 다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는데 너도 패드가 있으면 그냥 패드로 내가 파일을 줄 테니까 가져와서 컬러로 보면서 해도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반항 공식이 나와. 그래서 이게 n번째 항이 규칙성을 가지고 할 때 n번째 항이 이제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주어졌는데 그게 이제 n번째 항이 어떻게 식으로 나타나느냐 인 거거든. 자, 안 써도 돼. 여기 나와 있어. n이 뭐라고 돼 있니? 초항 a1에다가 n-1의 d이다.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다. 그치? 외웁시다. 네. 결과니까요. 자, 이거 빠르게 증명할게. 아까 봐. 이유 타는 항에서 하나 작은 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은 값을 더해서 만드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차이, 공통된 차이, 줄여서 뭐야? 공차. 그럼 이런 느낌 아니겠어? A1은 그냥 A 그대로인 거야. 자기 자신. 그러면 A2는 뭐야? A1에다가 D 더한 거고, A3는 뭐야? A2에다가 D 더한 거고, 그럼 뭐야? A4는 뭐야?
A3에다가 D 더한 거고, 맞니? 그럼 쭉 내려오면 AN은 뭐겠어? 하나 작은 거 n-1에다가 D 더했어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야? 변변 더한 거야. 그러면 좌변은 1항부터 n항까지를 다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A의 n-2, A의 n-1, A의 n 요렇게 더한 건데 우변은 뭐가 돼? 일단 얘를 다 더해. 그럼 A가 있고 또 A가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A2, A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온 거야 얘는? A의 n-2 더하기 A의 n-1까지만 온 거야. 맞니? 그러고 나서 D가 몇 개인지를 세봐. D가. 자, 1항 옆에 D, 2항 옆에도 D, 3항 옆에도 D. 그러면 n-1항 옆에도 D. 그럼 D 자체가 몇 개? 맞아. 몇 개? n-1개. 1항 옆에, 2항 옆에, 3항 옆에, n-1항 옆에. 아, 더하기 n-1개의 D값.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해놓고 보니까 어때? 좌변, 우변이 여기 A 한 개, A 한 개, A2, A2, A3, A3, 땡땡땡땡땡, n-2, n-1까지 소거가 되니까 A에는 A 한 개 살아남고 소고 하고 맨 마지막에 n-1에 D 있고. 됐죠? 아까 귀납적 풀이가 기본이랬지. 맞니?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봐봐. A1은 그냥 A야. 그럼 A2는 A에다가 D를 더한 거야. 근데 A3는 원래는 A2에다가 D를 더한 건데 A2가 A 플러스 D였으니까 그렇게 쓰고 다시 D를 더하니까 뭐야? A 플러스 2D. A4는 A3에다가 D였으니까 A3가 얘잖아. A 플러스 2D에다가 다시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3D. 그럼 규칙성이 보이지? 아, 1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다? 0D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는 A 플러스 0D, 두 번째는 A 플러스 1D, 세 번째는 A 플러스 2D, 네 번째는 A 플러스 3D, 그러면 N번째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귀납적 추론을 해서 생각해도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일반항 외웁시다. 외워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항 공식 있어. 그것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중항. 자, 중항 공식은 나중에도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 있잖아. 특히 요거는 하나 부연 설명이 되게 중요한 게 있다. 얘들아 잘 봐. 요거를 하고 넘어갈까? 요까지 썼으니까. 얘들아 일반항 공식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해서 n에다가 1, 2, 3 해가지고 요 옆에 여백 있잖아. 이 옆에다가 요렇게 쓰자. 요식 옆에다 이렇게 색깔펜으로 정리해서 여기서 물어볼게. 아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 패턴으로 생각해봐. 알겠니? 함수 패턴으로. 누가 변수야? 누가 정의역이야? n이잖아, n. 실제로 여기서 문자 역할은 n인 거야. 그럼 a랑 d는 뭐야? 그냥 상수인 거야. 개수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dn에다가 맞니? dn에다가 n이 문자야. dn에다가 플러스에 a-d 꼴로 써서 뭐라고 하느냐? 요렇게 n에다가 밑줄을 치고 n에 대한 무슨 함수다? 1차 함수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1차 함수 생각을 해봐. 이렇게 쓴다 아니야? 보통 우리가 fx라고 썼을 때 y는 이라 썼을 때 mx 플러스 n꼴 이런 식으로 써서 이게 기울기 y절편 이렇게 쓴다 아니야? 맞지?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얘들아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누군 거야? 공차 D인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이 나오면
이 공식대로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공차 D를 가지고 그냥 1차식을 만든 다음에 첫 항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봐서 이 뒤에 있는 상수값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끼워 맞추면 되는 거야. 실전에서는 그렇게 풀 거야. 알겠지?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보여주도록 할게. 그래서 요 문구를 써놓고 가자. 그러면 이 컨셉이 되면 중항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 얘들아, 중항 공식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봐봐. 문구가 이렇게 돼 있다. 세수 A와 X와 B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를 A와 B의 등차 중항이라 한다 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직선으로 나오잖아? 이런 느낌이야. 자, 이게 Y는 AN이다 라고 써볼게. 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게 꼭 있잖아. 이웃한 세 항일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적어놓자, 얘들아. 자, 우리 중앙공식 옆에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되어 있지. 자,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라는 의미가 뭐야, 얘들아? 얘가 이웃한 세 항이 아니어도 오케이. 등차 수열에서는. 그게 등차 중앙에 내용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봐봐. 이 상황에서 봐봐. 자, 요렇게가 있고, 요렇게가 있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A에 뭐, n-2항, A에 n-1항, A에 n항, A에 n 플러스 1항, A에 n 플러스 2항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봐봐. 얘랑 세 개를 가져와도 가운데가 중앙이야. 맞니, 안 맞니?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도 돼? 얘랑 가져와도 가운데가 뭐야? 중앙인 거야. 그럼 이거 마치 뭐가 똑같다라는 개념이겠어, 얘들아. 요렇게 점 3개 주고 중앙, 요렇게 점 3개 주고 중앙. 그렇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1번, 2번을 하든 1번, 3번을 하든 2번, 3번을 하든 뭐가 똑같아? 기울기가 똑같잖아. 왜? 어차피 이 간격은 똑같게 줄 거거든. 한 개 차이. 맞니, 안 맞니? 그지? 그 컨셉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은 기본적인 공식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공식도 중요하지만, 이웃한 세 항이 아니어도 되는 거. 그럼 이건 이웃한 세 항이 아니지만, 재채기가 나오려고 했어. 이웃한 세 항은 아니지만 어떤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중앙 쓰려면 얘들아, 아까 기울기 얘기할 때 직선인데 뭐가 같아야 될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게 여기서 뭐가 같아야 될까? 얘들아,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야. 간격이 같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중앙 공식을 쓸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등차 중앙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알겠니? 그리고 이 간격이 같은 거를 나중에 우리가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썼잖아. 공식에 보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쓰여 있을 거야. 맞지? 그지? 요 공식 옆에는 직접적으로 이 공식 옆에는 뭐라고 쓰면 되느냐? 이렇게 써주면 돼. 산술 평균. 간격이 같다는 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가운데 점이 항상 중점이 된다는 뜻인 거야. 맞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함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중점을 찾아가는 게 중앙을 찾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해가지고 예를 든 게 있어. 그래서 나란히 3개, 뭐 나란히 4개 있을 때. 그러면 봐봐. 세 수가 있을 때는 선생님 뭐라고 적어놨니? A-D, A 플러스 D 이렇게 적어놨잖아. 맞지? 근데 그 밑에 봐. 니은에.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뭐라고 적어놨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적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질을 만든 거야, 선생님이? 대칭성을 강조해서 쓴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쓸 때, 선생님, 공차는 무조건 D잖아요. 그러면 4개의 숫자니까, 어느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한쪽은, 음수보다 양수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A-D를 쓰고, A를 쓰고, A 플러스 D를 쓰고, A 플러스 2D를 쓰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아니면, 저는 그냥 다 양수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그냥 이렇게 쓸게요. 라고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상관은 없는데 대칭성이 주어지면 뭐가 좋아? 합을 구할 때 첫 항을 빨리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맞잖아. A-3D랑 A-D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3D를 쓰면 이 4개의 항을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3D 플러스 마이너스 D가 없어지니까 4A가 얼마 이렇게 해서 첫 항을 빨리 구할 수가 있다고. 설정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공차가 무조건 D일 필요는 없다고. 뭐만 맞추면 된다? 간격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2D를 설정으로 놓은 거야. 2D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얘들아 이거 선생님 오타가 났어. 좀 미안해. 그러니까 이 어디인가에서 이렇게 다른 문제집에서 이렇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온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공차 D 아니에요? 공차 D죠. 한 개씩 차이가 나는데 위에 거랑 똑같이 괄호 그대로 그냥 하다가 2D라고 써요. 미안해. 자, D라고 고칩니다. 밑에 거는 A-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D. 그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한 거야? 대칭성을 가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공차가 2D가 아니라 공차가 D라고 고쳐놓으면 된다. 됐죠? 자, 이렇게 등차 수열 기본식 해서 자, 중앙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공식 나오는데 일단 시간적으로 봤을 때 등비 수열은 오늘 못할 것 같고 일단 등차 수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 됐지? 네. 응.